오늘의 플러스,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 외교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사실 중국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나라인데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슈몰이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주목하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통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4, 5년 동안에 정말 이제 우리 외교도 그렇고 또 경제, 우리 기업 현장도 그렇고 과연 중국을 무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좀 정보 공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실익 위주의 실리 외교를 표방하는 시점에서는 중국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모셨는데요.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 얘기부터 한번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사실은 저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이 뭔가 모종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또 만나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보복 차원에서 서로를 향했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상당 부분 철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했던 보복 차원의 관세율을 정상화로 돌리고 또 이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는 많이 거기 따라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타 이제 실제 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양국이 서로 상대 선박이 우리 항만에 와가지고 사용을 할 땐 사용료를 물고 하는 이런 소소한 장애 요인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철회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거는 이제 미국은 농산물을 수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압박이 심한 국가 예. 특성이 있는데 중국이 이때까지 농산물 13종에 대해서 미국산에 대해서 고관세를 부과를 해 왔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철회를 했고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역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했던 이 히토류 예. 포함해서 전략광물을 상당 부분 지금 수출 통제를 거둬들였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야, 지금 분위기가 나름대로 화해 모드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잠시 숨 고르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좀 다시 친하게 지내봅시다. 본격적인 행보의 전환으로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친하게 지내기에는 서로의 지향점이 너무나 다르고 서로 멀리 왔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양국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출을 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체가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 미국이 시장을 닫아버린다고 하게 되면 우회 수출도 지금 막혀가지요. 또 제3국 시장을 아무리 간다고 해도 미국만큼 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품하고 무엇보다도 이 가장 핵심적인 히토류 이것이 막혀버리면 어쩔 수가 없다. 예. 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국내 물가 압박이 지속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로가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 밑에서 오래 숨 참기를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숨이 막혀왔던 시기고 예.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와 보니까 서로 이제 상대방 소나기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했죠. 네. 그래서 잠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숨고르기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두 국가가 이제 싸움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싸우면서 상처 없을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두 국가 모두 나름대로 경제적 상처, 외교적 상처, 많은 상처를 입은 게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일합을 겨룬 결과 누구에게 더 그래도 취약했었구나 이런 판가름이 난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관찰해온 바로는 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주류 시각이 그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시작을 할 때는 미국이
상당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예. 짧은 기간 내에 예. 이런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이 장기전, 지구전에 있어서는 중국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시각이 커지고요. 예. 특히 지금 최근에 서방에서 나오는 그 주류 매체들, 예. 예를 들면 그 중에는 미국의 양대 외교 전문지라고 하는 Foreign Policy나 Foreign Affairs, 또 영국의 특히 이코노미스트 예. 이런 데서는 연일 나오는 것이 미국이 지금 전략상으로 밀리고 있다. 하는 경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알 수 없고요. 하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것이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중국이 점점 더 유리한 구조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미국과 우리 중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와 중국의 정상회담, 이걸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 한중 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었던 거는 지방에 관리를 할 때 1996년도 1월이었는데요. 네.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최근에 방문한 2024년도 7월입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11년 만에 방한을 했고 네. 특히 최근 한 4, 5년간에는 한중 관계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경색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후에 지금 한국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았고 또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양측이 서로가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았고 네. 아예 이슈 외로 제외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자, 예. 복원을 해나가자 하는 전체 대전제, 예. 대목표를 향해서는 서로가 합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주 양호했다. 예. 특히 우리 저 외교 통상 쪽에 이제 관계된 준비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나고 중국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집중 평가하지는 않지만 예, 예.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핵잠수함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서해에 있는 부표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이슈도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미묘한 것들은 대부분 수위 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로 민감한 것들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핵잠수함은 그 핵무기를 실는 잠수함이 아니고 그 연료를 핵 추진화하는 것이죠. 아까 예. 제가 수면 아래 수면 위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핵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연료를 조금 오래 가는 이제 그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결정타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양국이 서로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네. 쪽에서는 이제 한국 측에서 양안 문제라든지 네. 또 기타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분위기가 결코 그렇게 유화스럽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감한 분야가 서로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회담 전에 양국이 그런 문제는 이번에는 하지 아예 말자. 제외하자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전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아랫목을 좀 짚혀가자 하는 이제 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대단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이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뼈아플 수 있는 양안 문제라든가 이런 건 진짜 언급도 안 한 것이 예. 우리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런 포석으로 봤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또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이제 압력을 넣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중국에 요구를 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번 다시 재개하는 원상 회복하는 이런 단계에 그런 문제를 해서
다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네. 양국 간에 그냥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아요. 네. 일부 기업인들은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가져왔던 물건 중에 서로 선물 주거니 받거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샤오미 휴대폰을 가져왔잖아요. 예, 예. 이게 중국이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예. 추가적으로 수출 시장이 필요한데 예. 미국은 막히니 이제 한국 시장마저도 진출하려는 포석이다. 지금 잘 지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 잠식하려는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단선적인 생각이라고 해석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현장을 잘 감안을 안 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국가 원수가 네. 할 행동이라고는 보기 힘들죠. 만약에 그랬다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샤오미 제품을 가져왔다고 일단은 보는데요. 예. 첫째는 그것이 한중 간의 가치사슬적인 측면에서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이죠. 언급했죠. 맞아요. 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완성품은 샤오미지만 그 디스플레이가 한국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오래됐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가치 사슬에 협력을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였고, 예.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관찰을 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제 브랜드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다 하는 것을 내비치는 그런 두 가지 함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자기 제품에 자신이 있는데 그 자신 있는 제품에 협력 국가, 협력 기업들이 또 한국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비교 대조가 되는 게 중일, 일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다카이치하고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굉장히 간결했고 메시지도 그냥 단순하게 선언적인 걸로 원칙적인 것만 하고 끝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골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바로 남경대학살 이제 그 사건입니다. 예. 일본이 과거 중국을 침략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절대로 장구한 세월 동안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금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이제 영해 문제에 대한 관할권 이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죠. 또 하나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시한다는 것을 이제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국 사이에는 우리 한중 간의 관계처럼 복원하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너무 뼈저리게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연계 또 복합적인 관계가 일본,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한중이 훨씬 더 상호에게 필요한 존재다. 아쉬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연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중이 선거가 훨씬 깊고 풍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본 문제까지 여쭤봤던 이유가요. 일본은 제 느낌에는 조금 더 미국에 치우친 행보를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운데쯤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의 균형 잘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교수님 보신 그 시각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 잡고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특정 국가에 치우치는 모습은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나오고 나서 상당히 주목되는 거는 이제 각국의 반응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은 아마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주류 의견이요. 하나는 한국이 이 미중 간의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는구나 하는 이제 이런 관찰 포인트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중 간의 그 기류가 예. 미국의 이 전략상의 위협 요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 정도의 분위기지요. 그래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러는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 나라하고 이러는데 저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제 느낌으로는 우리 일각에서는 너무 과하게 그걸 표출을 해서 예. 그것이 오히려 그쪽에 알려지면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결코 덕이 될 수 없는 예.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뭐 이렇게 크게 관심 안 둘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고 혹시 미국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국익을 저해하는 수도 있다 이 얘기시군요. 예. 이것도 중요하게 시사점을 삼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가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봤던 평가 이게 궁금한데요. 대만도 우리하고도 또 중요한 관계고 예. 또 경쟁적인 관계인데 대만은 어떻게 봤을까요? 대만은 사실은 그 대만의 주요 그 신문 매체는 제가 매일 체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대만 문제가 올라올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예측과 달리 이게 올라오지 않아서 네. 그런가 하고 약간 그런 이제 의아했던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대만은 대만이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대만의 지금 그 야당이죠. 과거에는 집권당인데 이제 국민당 그 쪽에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중국과의 좀 더 적극적인 교류를 얘기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바로 이번에 에이펙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지금 대만 사회도 상당히 그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기류에 빠져 있구나. 반대로 민진당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착오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대만에서 보는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길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대만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예. 뭐 제가 유력한 분들하고 대화 나눌 수준도 아니고 만나지 못했지만 택시를 총 7번을 탔는데 7번 탔을 때 택시 기사분들하고 모두 대화를 나눴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다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대만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만은 제가 과거에 상하이에서 공부할 때 상하이에만 대만 기업인이 10만 명 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겉으로는 이제 국가 경제 의존도 이런 거는 상호간에 줄여가지만 예. 안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여전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고 실질 비즈니스는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완전 단절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북한도 한번 여쭤볼게요. 한중 간의 정상회담, 북한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 이번에 우리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은 이제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력 시위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날선 성명도 이제 내놓고 이렇게 예.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의 움직임보다는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최근까지 북한에서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을 들여왔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불과 얼마 전에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기에 중국의 2인자가 북한을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바로 한중 간의 정상이 만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보고요. 아마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약간 묘한 기류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중국이 어떻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에이펙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북한과 중국이 조금은 달라 보인다. 그런 점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더 우리 손을 잡아줬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우리 손을 잡아준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더 필요하다. 중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좀 정치 외교 이런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여쭤봤다면 2부에서는 좀 기업 중심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우리 기업인들도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왔고 실제 우리 수출 비중에 있어서도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주력 제품들의 비중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중국의 전략적인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우리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기류 분위기가 있었고 동시에 또 이 코로나19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난 4, 5년간의 시기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떠난 시기가 아니고 네. 정보의 공백, 아. 활동의 공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예. 것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1년 동안 제가 코트라에서 중국 본부장을 하다가 귀임을 했는데 예. 그 시기부터 이제 사실은 중국은 안쪽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전까지 쌓아왔던 것이 2019년, 20년 이후로부터서는 이게 이제 경제 산업 정책 현장 모두 탈바꿈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예. 또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공백을 메우고 AI 또 반도체 이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금융까지 같이 연계가 됐었습니다만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특히 기업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은 완전히 깜깜이가 돼버렸다 하는 네.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 그 이전에 우리가 중국 내 효자 품목이라고 했던 몇 개 품목이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그중에는 이제 화장품이 있습니다. 네. 화장품은 정말 그 한류의 그 효과를 얻고 중국에서 굉장히 효과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에서 이제 중국 기업인들도 이제 정부 관계자들하고 선물을 교환할 때 인삼을 줬던 것보다도 화장품을 브랜드 있는 거를 주게 되면은 단연 좋아했었습니다.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좋아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가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계속 개발해 왔던 중국 브랜드들이 화장품 브랜드가 이제는 글로벌 탑 브랜드 명품을 내놓겠다고 이제 중국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분야에 이제 그 사이에 커진 게 내수 시장입니다. 유통 시장, 소비 시장. 네. 거기에는 우리 커피숍도 있을 거고 또 유통 매장도 있을 거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야가 사실은 그 앞단에 우리가 중국에서 단기간 내에 규모 확장을 하자 하는 이런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는 동시에 중국에서는 이제 자국 이점을 등에 업고 급속히 확대가 돼 버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벌어졌던 게 우리 커피 브랜드가 중국에 노크를 하던 것이 실패하는 동시에 네. 중국의 1위, 2위, 3위 브랜드는 전부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돼버렸다. 오히려 시장을 확대했군요. 예, 시장이 그러면서 시장이 커져버린 겁니다. 네.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아서 이 시장은 아니다가 아니고 더 달려드는 겁니다. 기타 이제 우리 원자재, 원부자재 뭐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화공 이제 이런 분야는 우리 효자 상품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중국이 정제 쪽의 역량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분야도 상당히 지금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이 없는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더 커져가고 네. 더 가치 사슬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더 새롭게 재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장이 아니니까 또 딴 데로 가죠. 그건 완전히 유목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 비즈니스 활동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장, 재편, 또 그 뒤에 있는 정책의 변화, 시장의 재편 과정 이런 데를 자세히 본다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전혀 새로운 더 좋은 시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이 뭔가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더 세분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또 있다. 예.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기존의 밸류체인에서 또 기존의 중국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했던 역할들이나 뭐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다 빠져나오고선 그게 중국 기업들이 차지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외국 기업이 들어온 건가요? 중국 기업들이 제일 많았고요. 다만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범위를 넓게 차지했던 거는 아닙니다. 예. 많은 국가 중에 우리가 하나인데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그 사실대로의 표현이고요. 예. 이제 그 분야에서 우리가 빠졌을 경우에 혹은 경쟁력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치고 올라왔던 것은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은 자체의 기술력도 향상이 됐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기술 자립, 시장 자립 이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역시 유럽 기업입니다. 아. 유럽은 사실은 중국하고 뭐 크고 작은 갈등은 다 있어요. 예. 하지만 전략적으로 역시 서로 필요하다. 예. 시장으로도 굉장히 가치 사슬이 많이 묶여 있는 그런 국가고 해서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기업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그 유럽 기업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띈다. 미국 기업은 굉장히 위축이 많이 예. 됐고요. 예.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 떠난 자리는 유럽이 그리고 한국이 떠난 자리는 중국 기업이 조금 더 많이 채웠다. 이렇게 약간 정리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그 현지화 이런 측면에 과연 외국 기업들이 잘 적응을 하고 대응을 했는가 하는 거는 아마 별개의 또 문제가 네. 있을 겁니다. 앞서 일부에서 질문 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아마 우리 기업인들이 예. 그래서 샤오미 휴대폰에 대해서 그렇게 남다르게 해석했던 게 아닌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밸류체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했던 역할도 중국 내수 기업들이나 중국 자체 기업들이 그걸 대체했고 예. 또 일부는 유럽 기업들이 와서 그걸 해주고 있는데 그럼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휴대폰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사실 기대하는 건 물론 협력 관계도 남아있는 건 조금은 있지만 우리 시장마저도 이제 잠식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런 과정에서도 협력할 게 있을까요?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한다는 게 그게 전혀 없다고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그 목적이 그렇게 커서 국가 원수가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무대는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정상 차원에서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볼 때도 현실적인 앞으로 한중 간의 기업 간 교류의 기본은 이제는 완성품 가지고 경쟁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예. 가치 사슬하고 산업 사슬에 각 서로 다른 단계별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업들 중에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차렸고 거기서 물건을 위탁 생산하거나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중국에다 대놓고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을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또 제휴를 맺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 뭐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국 내부 기업들을 엄청나게 교육시키고 학습시킨 꼴이 돼버렸다. 물건을 잘 만드는 방법, 노하우, 잘 파는 방법, 노하우를 우리가 알려준 꼴이 돼서 결국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만 키워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었겠죠. 예.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로부터 전부 학습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100% 중국을 키워줬다고 보는 거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은 우리하고 중국의 방식하고는 다른 게 현실적으로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중국 자체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 함양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건설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결 구도로 간다고 하면은 모든 측면에서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산업의 킹핀 역할을 하는 게 다 AI, 그 AI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여기에 초미의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다 공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중국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될까요? 반도체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의 현지 공장은 이게 이제 정말 핵심 기술의 그런 저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일본에 그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대만 TSMC 공장 같은 경우도 핵심 기술은 거기 안 갑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반도체 기업들의 기본이지요. 예. 그래서 뭐 기술이 넘어가고 이럴 거 전혀 없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범용 제품들이거든요. 네. 범용 제품은 미국 측에서도 이게 제한이 안 걸린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범용 제품을 계속 수출을 하는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니까 사실은 이런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산업 사슬, 네. 가치 사슬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 논의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FTA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과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한중 FTA를 체결하고 지금 사실 한미 FTA는 사실 중단됐다 봐도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뭐 한쪽 나라와는 FTA를 체결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와는 FTA가 거의 깨져가는 형국이고 이게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게 그 한미 한중 다 양자 FTA니까는요. 예. 저는 이제 그거를 굳이 섞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지금 한중 FTA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한중 그 FTA 1차 협상 때 예. 지금부터 한 10년 됐죠. 예. 그 상품 관세율 협상할 때 그때 이제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그 효과는 관세율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조금 늦었어요. 예. 중국의 실질 실효 관세율이 예. FTA 그 협정 관세율보다 낮은 것들이 상당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관세율을 계속 낮춰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양자 FTA 관세율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한 10년 앞에 했었더라면 예. 1차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차를 서비스 투자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로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큰 결과물은 아직 나온 게 없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생각이 점점 더 양자 FTA가 아니고 다자간으로 눈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소한 한중일 얘기를 자꾸 들고 나오거든요. 한중일 세세 FTA요? 예. 이번에도 에이펙 전후로 해가지고 에이펙 자체에 대한 가치, 예. 그 다음에 중국 자기들로 보면 중국, 일본, 한국 예. 이 3국 FTA, 한중일 FTA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과거 우리 1단계 할 때 2015년 그때 시점만 하더라도 양자 FTA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미 관심이 그보다 더 큰 판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한중일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제가 일본의 그 통상 쪽에 있는 분들 접촉을 해본 바로는 네. 일본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 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상당히 어떤 실무적인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RCEP의 지금 그 다자간 협력 구조에 우리 한국도 회원국이고 중국도 회원국이니
그 틀 속에서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을 풀어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떤가 합니다. 예. 왜 더 그러냐면 서비스 투자는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지만 예. 중국의 엄청난 그 자국 그 본토의 이점 예. 거기 플러스 자금력이 어마어마한 기업들과 우리가 상대를 한다 그러면 네. 시장이 열렸다고 그게 성공을 보장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더 위험해질 수도 예. 있거든요. 반대로 중국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개방을 했을 경우에 국내 시장을 과연 어떻게 개방할 건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당한 선에서 이 2단계 서비스 투자 협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중국 내부에서는 뭐 국가 부채 문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채 문제도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이 부채 문제가 너무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예. 지금 보시다시피 산업과 기술 하이테크 영역에 투자하는 거 보면 자금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요인이라고 알려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중국 경제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다 하는 측면도 관찰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면서 탄탄해지고 있는 게 중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바로 그 갈등 때문에 그 탄탄한 경제로 진화 발전되고 있는 중국과도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데 눈치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큰 기업들은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눈에 잘 안 띄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기회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국제 관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태풍이 와도 들판에 작은 풀과 초목부터 먼저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난 몇 년간에 이제 중국 현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진출했던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많이 접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시기에서는 지금 건설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마련이 됐으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워준다면은 좋겠죠. 예를 들면 이것이 제품이라고 상품이라고 그러면 중국에서 결핍이 된 분야 혹은 중국이 잘 만들지 못하는 분야를 우리가 공급을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한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 기억 속의 한류는 아이돌이 가서 공연하고 하는 이게 한류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쉬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사업 범위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도 우리 크고 작은 기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롭게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그런 기회, 특히 내년부터 중국이 추진하는 15차 5개년 경제 기획에 각 지방 차원에서 전개되는 그런 새로운 소비 시장, 또 산업 현장의 수요들 거기에 잘 맞춘다면은 우리 한때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다시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마다 세분화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제 주변을 지나가 보니까요. 그렇게 많았던 중국어 외국어 학원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중국어 학교의 학과들도 많이 위축됐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국의 세부 전문가, 디테일한 전문가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여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중국을 들여다보려면 상당히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 생각이 아니고 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그 국내에서 이제 중국을 배우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예. 현지에 나가 있는 여러 각계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정책도 관찰해야 되고 또 주말 같은 데는 중국 기업인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잘 됐는가 하는 거는 제가 중국 현지에서 20년 전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주말에 중국 기업인들하고 운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게 갇힌 섬에 있을 수도 있다. 고립된 예. 몸은 가 있지만 현장을 알 수 없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부터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새로운 기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중국의 새로운 기회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으니 앞으로 중국과의 가장 큰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기대할 수 있는 분야 뭐가 있을까요? 예, 그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전개되는 그 각 성시별로 예. 지방 도시별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방 정부하고 지방의 관계 업종의 협회하고 네. 이런 데를 접촉을 하다 보면 네. 거기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수요가 어디에 있고 하는가는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지방 도시 중심의 시장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도움이 되고요. 네. 단기간 내에 너무 크게 확장하는 것은 당분간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공공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내수 부양의 목적도 일부는 있을 텐데. 예. 근데 우리 기업에게 그 떡고물을 줄까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분명히 비즈니스고요. 네. 또 중앙정부가 아무리 그 드라이브를 걸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영역도 보면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것도 중국의 현실이에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논리로 바라봐야 비즈니스 된다. 논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네. 예.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교수님 모처럼 나왔으니까 듣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갈등, 뭐 이게 단순하게 표현될 수 없는 거는 잘 압니다만 그래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굳이 물어보신다면 예. 이게 장기화가 되면 미국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예, 이렇게 표현을 약간 유화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중국 소식들 하나하나 업데이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한진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